안녕하세요. 로얄스탁입니다. 11월 22일 장 마감 방송입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 2,500선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를 모처럼 만에 동반 매수,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탈환하는데 기여해 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도 동반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로 반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엿보여주고는 있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54% 정도 하락하면서 코스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 알테오젠. 최근에 좀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이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0.54% 정도가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방송 순서는 첫 번째로 이 알테오젠 과연 지금이라도 추격 매도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저가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쉬어왔던 섹터죠. AI 섹터인데요. 오늘 AI 섹터에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AI 섹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 손실을 봤던 투자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로얄스탁에서는 앞으로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원금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까지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번 45만 원대를 고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결국에 이 급격한 충격 조정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목표가를 당시에 일단 뭐 70만 원대로 올린 그런 그 리포트도 나오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 급격하게 오히려 충격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하는 원인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상승폭이 워낙 컸다.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되돌림 현상들,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빌미가 특허와 관련해서 제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할로자임이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즉 현재 이 SC 즉 피하 주사 제형 전환 기술에 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 라는 점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소송에 지거나 합의하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 수주하는 그 로열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시킨 전망들도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알테오젠이 2천억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즉 RCPS를 발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아직까지는 그 이 2천억 규모의 RCPS 발행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알테오젠의 경우는 다음 달 26일이죠. 임시 주총을 열고서 정관 변경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관을 변경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정관 변경을 통해서 공장 설립 등 추진 과정에서 원활하고 폭넓게 투자금을 유치하고자 종류 주식 발행에 대한 다양성과 유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었죠. 따라서 이 정관을 변경을 통해서 일단 이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주 나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공장 설립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알테오젠의 경우는 현재 자체 생산실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 50리터 규모 정도의 동물 배양기와 동물세포 배양기와 정제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연구와 공정 개발을 위한 목적의 소규모 설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대전에 일단 토지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해서 공장 건립 추진이 주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이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일단 그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회사 측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단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머크가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SOC와 관련해서는 현재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회사만 가지고 있는 고유 수주를 할 수가 있겠는데, 머크는 알테오젠과 이 기술에 관련한 이전 계약을 맺은 바가 있죠. 이 머크가 이 알테오젠을 상대로 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낸 것은 내년에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출시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그런 행보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의신청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한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을 알테오젠에 대한 경쟁사인 할로자임에 대해서 이 머크가 청구를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서로 간의 소송들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알테오젠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뒤늦게 쫓아가면서까지 굳이 추격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45만 원대에서 이제 30만 원대마저도 하향하는 등 단기간에 충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급락 파동이 진정이 되지 않겠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기관 투자가는 여전히 매도를 이어갔습니다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은 저가 매수의 기로 삼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오늘 5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뭐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 이평선이죠. 현재 120 이평선이 25만 원대 초반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시료되기 전 가격대, 일단 그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레벨업들이 시료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25만 원대를 추구를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만 원대. 일단 그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적인 흐름들이 망가지지 않는 가격대가 26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일시적인 여파에 날아서 다소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초반에 충격 조정을 받으면은 오히려 25만 원에서 26만 원대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재를 이용을 해서, 돌발 악재를 이용을 해서 저가 매수에는 찬스, 25~6만 원대는 저가 매수에 대한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오히려 25~6만 원대는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화제가 되겠죠. 두 번째 분석이 된 내용들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 되겠는데, AI 관련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 관련 섹터 중에서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우리 로얄스탁에서 진행하는 텔레그램 방에 있습니다. 지금 날짜 보시면 11월 15일이었죠. SP소프트라고 나오죠. SP소프트 5,300원에서 5,600원 사이 분할 매수 전략들 수립을 해드렸던 것들 확인을 하시죠. 5,300원에서 5,600원대. 11월 15일이었는데 SP소프트가 11월 15일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바닥이죠. 정확하게 최저가에서 매수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습니다. 최저가 5,460원이었죠.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5,300원에서 5,600원대 매수를 하자라고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던 것들 11월 15일 날 이렇게 보이시죠? 11월 15일 날 최저가에서 매수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습니다. 벌써 7,300원대이기 때문에 뭐 40% 가까운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AI 관련 섹터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본다라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했다.
라는 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오늘 AI가 움직이는 것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오픈 AI가 삼성전자 제품의 AI 기능 탑재 방안을 또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과 함께 일단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기업이죠. 이 스노우플로크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30%, 32% 정도가 넘는 급등세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SP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이 SP소프트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유통,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데스크탑,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련 이런 그 세 가지 부분으로 사업 부분을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세 개의 사업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유통 사업 부분의 매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71%까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압도적인 4%에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SP소프트의 경우는 상장 후에 이 호스트를 100% 자회사로 확보를 해서 이 클라우드 부분의 사업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켜 나가는 상태에 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5년이 관련 매출이 일단 그 가시화되는 첫 해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SP소프트 상장후 최저가까지 추락을 해서 아주 우리 로얄스탁에서 최저가의 매수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음 주 초반 되면은 뭐 이런 가격대 한번 좀 주춤거리겠죠. 하지만 이미 이제 바닥을 형성했던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거래량 추이가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 400만 주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된다라면은 저점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일단 그 상승 추세의 전환들을 시도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까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하루 월요일날 주 초반에 이제 좀 더 오르고 일단 그 다시 조정을 받겠죠. 눌림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의 추이들을 잘 살펴보면서 일단 진입 타이밍을 포착하려 보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일단 그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 8%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거래량들이 심상치 않게 수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11월 들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전혀 없었는데, 대표적인 AI 관련 섹터에 포함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과거에 AI 섹터가 부각이 될 때 8,000원 했던 주가가 8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하면서 템버거 종목의 위협을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 오랫동안 장기간 쉬워왔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의 장점이라면은 공공기관의 매출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AI 예산 증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국내 첫 공공 부분의 LML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25년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이 코난 LML이 최초의 그 사례로서 이 공공부분 성장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 초반은 이제 200일선 장기 이평선이죠. 이제 저항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최근 11월 들어서 거량이 심상치 수반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거래량 측면에서, 이 거래처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거래량이 일단 이런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200일 이동평균의 장에 부딪힐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추측한 이후에 결국에 200에선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이 10일 이동 평균선에 근접하는 시점에서는 저가의 매수 찬스로 한번 좀 또 활용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솔트룩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도 역시나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는 AI 관련 섹터 중에 하나죠. 이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코난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일단
AI 이 섹터의 선도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6천에 있던 종목이 5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던 종목이죠. 현재는 이제 단기간에 한번 좀 조정을 거쳐야 될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솔트룩스의 경우에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고객센터 구축이라든가 챗봇 고객 응대 서비스를 포함한 인공지능 플랫폼 공급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든가 비정형 및 고객 목소리 분석 이렇게까지 AI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기 때문에 AI 섹터와 관련한 그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라든가 이 대기업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부 뭐 이런 그 정부기관들 그리고 또 우리은행이라든가 NH농협 또 KB국민은행 등 여러 가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해외 ANA 항공이라든가 미주은행 등 여러 가지 국내외 그 기업들 한 2천여 개의 기업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3월달에 출시한 동사의 그 루시아온의 경우에 이 솔트룩스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루시아를 탑재하고도 누구나 이제 생성형 AI를 혁신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따라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아마 최대치를 갱신해 나갈 가능성들,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AI 관련주 중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드물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매출의 증가와 함께 내년도 들어서는 적자도 좀 줄어들면서 앞으로 한 2026년도 정도 흑자 정착의 원년으로 또 만들어 나가지 않겠느냐. 매출의 급성장과 함께 이런 부분들 한번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이제 정별 상태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 역별 상태에서 이제 정별 상태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쫓아가면서까지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8,000원에서 2만원대 사이 정도에서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주는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AI 관련 섹터 중에서 하나 정도는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방송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실이 상당히 올해 그 컸던 분들 많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연초 대비해서 이제 지수도 좀 하락을 한 상태 있고 종목별로는 뭐 손실이 난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국장에 투자한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좀 손실이 컸던 그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로얄스탁에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단타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단타 뭐 SP소프트만 하더라도 벌써 단기간에 40% 정도 수익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기 종목들은 계속 소개를 드리지만 주력으로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린 종목 원금 회복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한 100% 정도까지 목표를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현재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항선, 저항선이었던 자리가 급등 이후에 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이런 종목들 수급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대시세가 이제 분출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성장형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우리 로얄스탁에서는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편입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보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체크를 해보면은 외국인들 줄기차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줄기차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반면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들이 매수를 한 부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결국은 지수에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이제 눌림목 조정 이제 한번 바닥을 탈출하면서 눌림목 조정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눌림목 조정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상태에 있죠. 따라서 제일 저가에 또 매수할 수 있는 부분 올해 가장 저가부터 이제 우리 로얄스탁에서는 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손실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면 150%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겠죠. 이 정도만 가더라도 한 100% 정도 수익을 올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내년 증시에서는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따라서 이 종목은 프로젝트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로 하는 것들, 한 일주일에서 뭐 하루 정도 당일에 하는 것들 단타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프로젝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공개까지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텔레그램방 이제 이 텔레그램도 1기는 100명이 다 찼습니다. 이 방이. 그래서 이제 2기 텔레그램방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수익들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1기 텔레그램에서 2기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다음 주부터 해 나가도록 할 텐데 2기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영상에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문자를 보내주신다든지 하면은 이 부분에 텔레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방송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어려운 시장 우리 루아스탁과 함께 잘 극복을 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겠습니다.